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첫 번째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. 한때 정말 다육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다육이고요. 뭐 지금도 그렇게 인기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옛날만큼은 인기가 많이 줄어든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대표 다육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너무 좋아해서 겨울 동안은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줄여서 성장을 약간 멈추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 빼고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참 키우기가 무던한 것 같으면서도 또 키우기가 어려운 다육이고요.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떨어져 가지고 이 수영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나오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, 그래서 참 줄기만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그러면 참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가격이 옛날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이제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, 이렇게 무지성 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. 전체가 이 금 품종으로 이렇게 나온 품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. 예전에는 재테크 용도로 많이 썼던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지만,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서 그렇게 뭐 재테크로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하는 게 좋은데요.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금보다는 이렇게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얼굴로 구입을 해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올금이 들어가면 이렇게 잎이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합니다. 이 말라가기 시작하는데, 이게 한번 말라가기 시작하면 이 늦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분갈이를 해주면 대략 한 6, 7개월 이상을 자리를 잡는 데 에너지 쏟기 때문에 풍성한 얼굴보다는 약간은 정성적이지 않은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품종이기 때문에 올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보다는 이렇게 녹이 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금을 구입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봄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서 조금 키우다가 장마 이후부터는 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키우면서 햇살이 강한 곳보다는 햇살이 한 반나절 정도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. 7월부터는 방그늘에서 그냥 옮겨서 키우는 게 이 방울복랑금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, 물을 좋아하는 품종은 라울입니다. 라울 또한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대표 품종입니다. 라울 같은 경우는 참 무던한 품종이긴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또 단점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. 이 방울복랑금과 같이 잎이 떨어져도 다시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국민 다육이보다도 빠른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라울은 봄, 가을, 겨울에 가장 예쁜데, 겨울 같은 경우는 냉해를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뭐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수가 적기 때문에 이 냉해로 이렇게 데미지를 받기보다는 여름에 뜨거운 기온에 잎이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만 주의를 한다 그러면 또 라울을 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라울 같은 경우는 뿌리를 1년 단위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잎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. 주기적인 그런 살균제와 칼슘제를 쳐 줌으로써 이렇게 또 통통하게 만들면서 키워야 또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잎이 작아지는 나울 같은 경우는 100% 분갈이를 해 주셔야지만 오래 키울 수 있고요. 분갈이 같은 경우는 좀 화분 깊이가 좀 있는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분갈이 하기가 쉽고요. 잎이 이렇게 입구가 작은
곳에 분갈이를 해주면 나중에 분갈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나중에 분갈이를 생각해서 화분 입구는 좀 넓은 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고요. 라울 같은 경우는 봄에 단 한 가지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. 분갈이만 한번 해주고, 분갈이를 하고 나서 2주에 물 주는데, 물을 줄 때는 저명간수로 줘도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빠르게 또 뿌리가 활착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물을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라울, 방울복랑금만큼 또 물을 좋아하는 대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화이트 그린입니다. 두들레아 품종인데요. 두들레아 화이트 그린이와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, 이 공통점으로 모든 다육이가 그렇지만 물을 좋아하지만 뿌리가 약하면 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. 제가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를 소개해 드리는 기본에는 뿌리가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.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뿌리가 좋지 않은 다육이한테 물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. 지금 화이트 그린은 두들레아 품종 중에서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다른 두들레아들보다 여름을 어렵지 않게 날 수는 있지만, 이 가끔 이 장마 이후부터 곰팡이 병이 와가지고 잎이 원인도 모르게 막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 살균제를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습니다. 그대로 두면 줄기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 잎이 다 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정말 이 예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흉하게 변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 2월 지금 분갈이를 해줘도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. 늦은 감은 있지만 1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줬던 화이트 그린이가 있다 그러면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5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제 수명기에 접어드는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이 살균제를 봄이 오기 전에 완벽하게 봄이 오기 전에 살균제를 한 번 정도는 쳐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화이트 그린이나 아까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명간수로 물을 주시는데, 저명간수로 물을 줄 때 목초액을 약간 희석해서 주거나 아니면 칼슘제나 영양제를 희석해서 저명간수를 한다 그러면 뿌리가 더 건강하게 내릴 수 있고요. 활착이 된 그런 두들레아 화이트 그린이나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덩치를 아직 많이 키우게 됩니다.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봄에 이렇게 분질을 많이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분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대품을 키우기보다는 작은 품종으로 대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 품종은 호피 복랑금입니다. 아까 방울복랑금과 똑같은 품종은 아니고요. 색감이 좀 다른 호피 계열의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특이 변이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까 방울복랑금과 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거의 비슷한데요.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과 다른 점은 여름에 아주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호피 같은 경우는 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방울복랑금처럼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을 더 건강하게 날 수 있는, 그리고 성장이 아주 빠른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충분하게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대품을 만들기가 쉽고요. 화분은 좀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너무 작은 화분에 심어줘가지고 크게 성장을 시키지 못했는데,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빠른 다육이기 때문에 큰 화분에 심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분갈이는 아까 방울복랑금과 같습니다. 한 1년 단위로 해주는데 가을 분갈이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나 이제 백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곰팡이병이 올 확률은 없지만 가끔 이제 깍지벌레가 오긴 옵니다. 그러나 다른 국민이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물 좋아하는 다육이 호피복랑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
다섯 번째 품종은 레티지아 철화입니다. 레티지아 철화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인데요. 워낙 이 무던한 품종이기 때문에 어디에 놔둬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다육이 중에 화려하게 단풍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열적으로 이렇게 단풍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주면 되고요. 이 햇살을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늘에서 키워도 되지만 그늘에서 키우면 이런 색감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렇고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그런 수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환경이 된다 그러면 좋은 자리를 내주어도 좋을 법한 그런 다육이고요. 여름에 아주 강하고 겨울에 아주 강한 전천후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초기 그 초록빛 얼굴을 보면 그렇게 멋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열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떤 다육이보다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다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물 좋아하는 다육이 둥근 빛이 후리대입니다. 이런 연두빛 색상을 가지고 있는 포일성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. 물을 좋아하는 대신 좀 단점이 있습니다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늘진 환경에서는 예쁜 얼굴을 만들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좋은 공간에서 키워야지만 예쁜 얼굴을 할 수 있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봄부터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풍성한 얼굴과 두꺼운 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둥근빛의 우리대 같은 경우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건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육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늘진 환경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. 이 둥근부치 오리대 같은 경우는 거름 성분의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봄에 분갈이를 한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한 40% 정도 놓고 분갈이 해준다 그러면 잎이 둥글둥글해지면서 잎이 커집니다. 커지면서 좀 소복하게 큰다 그래야 되나요? 아주 이 부케 모양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연두빛 색감의 다육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둥근 비치우리대도 키워볼 만한 다육이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음병으로 이렇게 또 보낼 확률이 적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햇살이 기본적으로 이 다육이는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 예쁜 모습을 보고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곱 번째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 철화입니다.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. 약간 변이가 온 품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이보다도 더 큰 성장을 하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아주 재밌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화 같은 경우는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다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냐면 깍지벌레가 좀 자주 오긴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잎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통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깍지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화를 키울 때는 이 살충제를 2개월 단위로 주는 게 좋습니다. 살충제를 너무 과하게 주면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개월마다 주긴 하지만 약물을 주고 나서 이 철화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철화 잎이 말라가면서 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약해가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철화 같은 경우는 약물을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쳐주긴 하지만 그게 부담되는 분들은 칼슘제 정도만 쳐주어도 뿌리를 어느 정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깍지벌레가 자주 오기 때문에 뿌리 건강만 어느 정도 제대로 잡아준다 그러면 굳이 살충제까지는 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철화 또한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봄부터 이 여름이 오기까지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왕성하게 큰 대품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준 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단 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물을
주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. 이 물을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단 뿌리가 건강했을 때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죠. 철화 분갈이 같은 경우는 봄에 해주셔도 되고 이 가을에 해주셔도 됩니다. 이 뿌리가 워낙 빠르게 내리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 한번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뿌리가 많이 나오는데, 이 철화를 심어주고 이 공중뿌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공중뿌리가 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철화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잘 나지 않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다육이는 원종 복랑금입니다. 아까 방울복랑금, 호피복랑금만큼 또 변이종으로서 또 사랑을 받았던 그런 품종이고요.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분갈이는 가을에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원종복랑금 또한 떨어진 잎에서 자구가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번식을 하기가 참 용이한 그런 닭이고, 번식 또한 아주 잘 되는, 그리고 성장 또한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재미와 번식하는 재미, 물 주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 원종복랑금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다. 그쵸. 이 원종복랑금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좀 햇살이 좋은 곳에서 위치하는 게 좋고요. 아까 방울복랑금보다도 이 여름을 좀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다육이지만, 이 그늘에서 키우면 잎이 길어지면서 예쁜 수영이 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좋은 햇살이 좋은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전체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약을 칠 때는 햇살이 너무 강할 때 치면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을 칠 때는 꼭 약간은 흐린 날에,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 이때 쳐주는 게 좋고요. 낮 시간보다는 아침 이른 시간에 약을 쳐주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